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노조가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내왔던 12%의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 지금 한 300조의 이익이 났다고 하니까 12%에다가 성과급까지 더하면 한 40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입니다. 15%. 그렇게 15%니까 45조. 그러니까 지금 300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여기에 15%를 달라. 그걸 제도화해라. 제도화.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상여금 제도의 상한선을 없애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조 원 규모의 중재안도 그득 찼습니다. 자, 전체 찬반 투표를 붙여봐라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가면은 100조 원대의 파업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100조 원대. 100조 원대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파급 효과가 있다. 자, 그러니까 뭐 거래선이 끊어진다든지 새로운 그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조가 한치 양보 없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에 추가 대화를 제안하니까 노조 측이 내일 오전까지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지부는 진심으로 노사 간 대화를 원한다면 성과급을 투명화하고 상한제를 폐지하고 제도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 대화에 임하겠다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한 내용에 다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측이 그 노조에게 양보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화가 없을 경우에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요구안을 낮추는 등의 진정성이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파업이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성과급 중재안마저,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하면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합은 찬반 투표를 해보라고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도 헛소리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최성호 노조 지부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 제안을 언급하면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조합은 투표에 붙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헛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 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초과이익 성과금, 이 OPI라고 합니다. 초과이익 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 부분에 특별 포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핵심은 이 반도체 부분이 업계 매출과 영업이익이 1위를 달성할 경우에 영업이익의 12%를 별도 재원으로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약 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은 특별 포상 규모만 약 36조 원이 됩니다. 기존의 초과이익 상여금, 성과급, 초과이익 성과금 4조 원까지 합치면 모두가 40조 원 규모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경영 성과가 이어질 경우에 지속 적용하는 형태로서 검토하고 노조가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요구도 일부 반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 배분하고 연봉 50% 수준인 기존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체 협약 등으로 명문화하는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이 삼성 노조 파업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발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하는 내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1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직간접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데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 사업장이라는 특성상 잠시만 가동이 중단돼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3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28분 동안 라인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그때 피해액만 약 500억 원이 알려졌습니다. 500억 원. 자, 청정 진공 상태로 운영하는 라인에 전력이 끊기면서 일부 제품에 먼지가 들어가고 공정 중이던 제품을 다수 폐기하면서 나타난 피해입니다. 자, 당시 라인 중단에 따른 손실액은 1분당에 10억 원이 웃돌았습니다. 1분 동안 라인이 중단되면 1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시간에는 약 1071억 원, 하루액은 약 2조 6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18일간 예고된 이번 파업 기간에 반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40조 원을 웃도는 손실이 초래된다는 전망입니다. 자, 파업 참가 신청자는 4만 3천여 명입니다. 이들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체가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안전 등의 필수 업무를 맡은 5에서 10%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0조에서 20조 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가지고 사측 요구대로 된다 하더라도 자, 이 손실은 10조 원에서 20조 원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번 파업의 실제 충격은 노조가 예고한 18일의 파업 기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파업 기간에 대해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비 작업 기간 등에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 조치, 웜다운이라고 합니다. 사전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라인 초입에 투입되는 신규 웨이프 수량을 제한하고 자, 고대 역폭 메모리 등의 단가가 높은 최신 공정 위주로 제품 믹스를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파업이 18일 만에 마무리되더라도 사후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공급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KB증권의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의 재가동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 추가로 2, 3주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수십조 원에 달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때 직간접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다 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립대 송헌재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업의 핵심 리스크로 신뢰 자산이 소멸하게 되고 그 전환 비용에 따른 영구적 시장 상실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 경쟁기에 기회 비용을 상실할 수가 있고 핵심 인재가 이탈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된다 하는 5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서 지켜온 우위를 자칫 중국 업체들에게 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데 이 파업 리스크는 단일 기업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재정과 세수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긴급 조정권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긴급 조정권 발동할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되고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긴급 조정권은 파업에 들어가는 이후에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사업 특성상 파업 전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잠잠합니다. 자, 이게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반도체 등에서 생산한 부분들 이 국민들에게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래서 그게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생기는 대목입니다. 자, 정부가 지금 이 사태에 쳐다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려, 걱정 이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적극성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